FOMC는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한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하며 양대 책무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2년간 달성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태에서 진정되었고 여전히 견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2% 장기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목표를 위해 우리는 정책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보유고를 줄여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검토 후 부연하겠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은 견실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를 보았을 때 GDP는 2%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이를 부양했습니다. 설비, 무형자산 투자가 4분기에 둔화되었지만 2024년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주택 경기는 작년 중반에 약화되었지만 안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은 여건이 견실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17만 개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작년 중반에 비해서 안정화되었고 12월에 4.1% 기록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완화되었고 또 근로자 대비 일자리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노동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의 강력한 원인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간 크게 완화되었지만 2% 목표 대비 다소 높습니다. CPI와 다른 데이터에 근거한 추정치를 보면 PCE 물가는 지난 12개월간 12월까지 2.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2.8% 상승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 기업, 분석기관 설문조사와 금융시장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관련 리스크는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책무에 관련된 리스크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책 금리를 1%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은 현재 노동시장의 리밸런싱을 봤을 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한적 정책이 완화되고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오늘 회의에서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너무 빠르게 완화하면 지금까지의 인플레 진전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축 완화를 너무 늦게 소폭으로 진행해도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연방 금리 목표 수준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데이터나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히 평가하겠습니다. 정해진 경로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수정을 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견실하고 인플레가 2%로 내려가지 않으면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화되거나 인플레가 기대보다 빨리 낮아지면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현재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현재 올해에 5년간의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맥락과 과거 검토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페드 리슨 이벤트 등 그리고 5월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러한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쯤에 이러한 검토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2% 목표로 달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장기 인플레는 잘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연준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CNBC 스티브 리즈먼입니다. 다보스의 행사에서 대통령이 금리가 즉각적으로 인하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청을 직접적으로 의장님께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세 번째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 가지를 질문하셨군요. 네, 한 가지 질문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언급이나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FOMC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할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양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해온 일을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 해나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셨나요? 없었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닉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 회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책 기조가 의미 있게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금융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의미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평가는 조금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로 강력하게 남았고 지금 금융 조건이 조금 타이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 지금 정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한 비용도 여전히 높고 지금 경제가 2% 인플레로 전반적으로 움직였고 지금 2%대로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100bp를 저희가 인하했기 때문에 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0.25%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2% 인플레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충분하게 제한적으로 금리를 운영을 해서 2% 인플레를 달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약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6개월 동안 균형 잡힌 조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또는 나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 기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즈 콜비 스미스입니다.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진전이 이루었다라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문단을 보시면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 문장을 더 짧게 조정을 했습니다. 회의 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좋았고 또 12월 회의 직전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좋은 지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좋거나 나쁜 지표를 과대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 인플레이션 목표에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CPI와 또 임대료 지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우려로 인해서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정책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대 심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관망하면서 어떤 정책이 실제로 발효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민, 재정정책, 규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속 언급만 되고 있고 아직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봐야 타당한 평가를 경제에 대해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초반에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블룸버그 텔레비전 라디오 기자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미래 정책을 판단할 때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 경제 예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 아니면은 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정책을 만드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세, 이민, 금융정책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평소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있지만 가능성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준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금리 인하가 중단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책 기조가 적절하고 경제도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약화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지 않고 있고 현재 정책과 경제 모두 좋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oward Schneider with Reuters. Thank you very 로이터스 much. 하워드 슈나이더입니다. 감사합니다. 21년에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내 커리어를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조직들은 강력하고 끈질기게 다양성과 포용을 추구한 조직이다 라고 하셨고 가장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여전히 이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최근 행정명령과 일치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신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행정명령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를 거쳐 오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적법한 법규에 맞춰서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을 보았을 때 이 소수와 그리고 여성의 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책을 어떻게 준수를 하시나요? 일단 적법한 법규를 따르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ABC 뉴스 기자입니다. 스티브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 국민들에게 연준이 지속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라는 신뢰를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보면은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미국 국민들에게 양대 책무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민 정책 내에 노동자들이 바뀌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상당히 나쁜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틸북을 보시면은 지금 대안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베이스라인이 있고 6가지, 7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경우가 있는 것도 있고 나쁜 경우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평가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카타리나 서라이버입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더 큰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성명서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보았을 때 더 많은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네, 제 입장은 동일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좌우가 될 텐데요. 12개월 인플레이션을 봐야 합니다. 계절성 요인도 여기서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례를 하나 들자면 현재 임대료나 주택 서비스를 보았을 때 PC 물가가 이를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가장 격차가 큰 분야인데요. 일단 비시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이렇게 다 보았을 때 우리가 더 진전을 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2%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 여러 지표를 보았을 때 상당히 견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저해 봤을 때 일부 지표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률도 낮았고 또 구직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려사항이 되었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표를 봅니다.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노동 참여율, 임금, 퇴직률, 그리고 구인난 관련된 모든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용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 진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목표 관련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균형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도 지금까지 한 반년 정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네, 폭스 비즈니스 기자입니다. 지금 실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9월에 상당히 많은 이민자가 노동자로 들어왔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경이 닫히고 있고 이민자들이 추방이 됐을 때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이민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주춤해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줄어든 것이지요.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연준의 인력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기관의 인력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AP의 크리스 루게이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가스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선출 정치인이 말하는 언급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2주 전에 페드에서 금융 시스템 관련해서 LA의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관련해서 이 친환경 조직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여기서 이탈을 하셨습니다. NGFS에서 탈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GFS를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나 자연 관련된 리스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NGFS의 업무를 보았을 때 주류 재원을 동원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리서치를 했을 때 이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너무나 거대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NGFS의 활동은 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의 양대 책무와 권한을 생각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검토했던 것이고 최근에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NGFS와 저희의 책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NGFS의 활동을 저희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에커먼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추가 진전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2%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것을 실제로 쇼핑을 할 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립금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립금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4.3%를 보면 이것은 중립금리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론을 봐도 여러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의 정책 금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서 인플레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도 찾아오고 있고요. 의미 있게 중립금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100bp를 인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리티코의 빅토리아 귀도입니다. 행정명령과 OMB 메모 관련해서 연준에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용이 아예 안 될 때도 있는 것일까요? 항상 자발적으로 준수를 하고 계신 걸까요? 저희는 항상 관행적으로 저희 정책을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더 자세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클레어 존스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플레와 경제 성장률이 달랐습니다. 그때와 유사한 관세 인상이 있을 거라면은 이번에는 어떠한 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티븐 마클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의 위협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정말로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연준 차원에서 어떤 정보가 있어야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정보가 있어야지 통화 정책의 향방을 바꾸게 될까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고인플레 시기이고 많은 기업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역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 등 다른 국가로 다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성급한 가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2018년에도 그랬고 현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세 정책이 나와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얼마나 관세가 인상될 건지, 어떤 국가에서 보복 관세가 단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에서 실제로 소비자로까지 물가 인상이 얼마나 전가가 될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서 문헌 조사를 하고 또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고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악시오스 코트니 브라운입니다. 두 개의 서로 무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QT를 종료하기 위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 이루어졌는지고, 두 번째로 증시에서 AI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요? 먼저 주가 하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유고는 여전히 풍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출이 시작한 시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여러 지표를 보았고 또 그런 지표를 보았을 때 이 보유고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무제표 크기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 최대한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여건을 평가를 하는데 이 보유고가 다소 풍족한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부드러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이 유가증권 보유고를 어떻게 축소를 해야 할지 여러 경제 여건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이 증시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적인 전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사이먼 시모노비치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부문의 활동이 안정화되었다고 말씀하셨고 9월에 첫째 금리 인하 후에 지금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활동이 지금 모기지 금리 움직인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 금리가 지금 100bp 인하되었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부문의 활동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버나잇 금리 같은 것이 여러 금리 등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 정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Jennifer Schonberger with Yahoo Finance. 야후 파이낸스 제니퍼 션버거입니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가계들이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목표까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까지 가야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책 입지가 현재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적절한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전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책 입지가 현재 유의미하게 억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억제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진전이 안정적으로 2%까지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 관련해서 현재 이것이 이행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유발을 할지 등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는데요. 이런 관세 위협이라는 것이 현재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재검토하게 하는 요인일까요? 이 관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는 아닙니다. 저희의 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요. 단지 2018년에 무역 정책 불확실성 관련해서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착화된다면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2018년, 19년에는 관세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기는 할 것입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Matt Egan from CNN. CNN 메디간입니다. 증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금융시장의 자산 버블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이러한 증시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봤을 때에 자산 가격을 보는데요.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그리고 은행의 펀딩 리스크도 당연히 봅니다. 자산 가격도 물론 저희가 봅니다. 지금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기술과 AI 관련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긴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주택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의 회복 가능성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현금이 풍부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가계의 금융 상황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봐야 합니다. 증시의 상황만 보고 저희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화적인 금융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i, Chair Powell. I'm Richard Escobedo with CBS News. CBS 뉴스의 리처드 에스코바도입니다. 이번 달의 성명서를 보았을 때 실업률이 안정화되었고 또 노동시장이 견실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평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입니다. 일단 고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만약에
해고율이 갑자기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소득 가계 관련해서 상당히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가계 상황은 좋은 상황이지만 저소득층은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희 목표치에 크게 다가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은 견실합니다. 실업률이 4.1%인데요. 이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또 한 6, 7개월 동안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실업률을 이대로 유지해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인구 성장이 훨씬 더 느려질 것을 감안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 이민 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보셨을 때 기업과 페드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이 될까요? 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지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집계하는 지표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Nicholas Jasinski from Barron's. 네, 베런스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중앙은행이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정말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경제가 다시 열릴지 언제 어떻게 열릴지 정말로 불확실성이 심한 그러한 시기였고요. 지금 경제가 2에서 3%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근원 PC를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겪는 수준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금융 위기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고 싶지 않고 지금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켓뉴스 인터내셔널 에반 라이저입니다. 3월 금리 인하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인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나아야 인하를 하실까요? 아니면 현재 전망과 일치해도 인하를 하실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견실하고 노동시장도 견조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반적인 의견은 정책 입지를 조정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대보다 나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또는 지금 전망과 일치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중 어느 것이 있어야 인하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진전이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추세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줄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진전을 내고 있다는 실질적인 믿음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 이상인가? 그것도 좋겠지만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Hi, Chair Powell. Scott Horsley from NPR. In your 5-year review, you said 5년 the 2% inflation 말씀하셨는데 target 2% won't be 인플레 on the table. 목표가 Can you talk a little 테이블에 about 올라가 있지 않을 why 거라고 is that? 말씀을 하셨는데 Because 왜 you think 그런지 it's the right 설명을 target, or 해주시기 is it because you 바랍니다. want to move the 이것이 goalposts in the game, or 올바른 what's 목표이기 behind it?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목표는 오랫동안 저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글로벌 기준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간에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한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저희가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몇 년간에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죄송합니다. 실업률이 정말 낮고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아니면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인사이트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미만일 때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2%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놔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닥쳤고 그 당시에 저희의 프레임워크는 공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데이터가 바뀔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실업률이 4.1%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행동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막 햄릴입니다. 현재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보았을 때 이 규제가 되지 않는 자산군에 대한 투기로 인해서 가계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충분히 재무 상태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관련한 연준의 역할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은행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충분히 암호화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저희가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는 여러 은행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에 대한 상한선이 상당히 높게 유지를 했는데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의 안전망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충분히 합법적인 고객들을 떨쳐내도록 하고 싶진 않습니다. 리스크 회피 성향이 과한 경우에는 이제 규제나 감독에 의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들이 충분히 거래할 만한 자산이라고 보시나요? 사람들이 충분히 이 금융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증권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라던가 주가를 보았을 때 가게들 역시 이에 대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규제 장치가 확대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최근에 많이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의 의원들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건설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